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천만이라는 숫자에 크게 연연을 하지 않았던 배우인데 자꾸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천만 배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심이 요새 그렇죠 들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 배우 정우성 씨 파장 속에 등록 동거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등록 동거혼이요? 좀 낯선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결혼이 아닌 상황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한 내용, 이걸 좀 보자는 건데 우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놨는데요.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 동거혼을 도입할 때다. 곧 법률안 준비에 제출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좀 어려운데 이경민 변호사한테 등록 동거혼이 뭡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저출산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프랑스에서 도입한 등록 동거혼이라는 제도를 좀 차용을 하자 이런 의미인데 예. 이게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법률혼이라고 하면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해서 이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규율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 관계를 종료를 하게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이혼이라는 절차가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도 하게 되고 뭐 기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도 이제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등록 동거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계약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법률혼과는 다르게 이 관계가 이제 종료가 된다고 했을 때 재산 분할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도 없어집니다. 예. 서로 이제 각자 재산은 각자가 관리를 하는 걸로 서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이 관계가 종료가 됐을 때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대신 법률혼 관계에 있었을 때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등록 동거혼 같은 경우에도 세제 혜택은 똑같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가족 관계 이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양성을 좀 인정을 해주고 그 관계에서 출생하는 자녀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또 보호를 해주자 이런 측면에서 등록 동거혼이라는 다른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의 모습을 좀 꾸려보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동거라는 과정, 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법적인 보호는 해주고 거기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다 보호를 해주고 그러면 등록 동거혼과 사실혼은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이 상속을 제외하고 나서는 재산 분할을 하거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록 동거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재산 분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자의 재산으로 기속되기 때문에 발생을 할 우려가 없어서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사실혼과 유사한 측면은 있지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등록 동거혼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고 어쨌든 뭐 사실혼도 이제 법률론에 준해서 이제 보호를 하는 입장이라서 예. 그래서 이 사실혼과 등록 동거혼이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우성 씨가 결혼이 아닌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거죠.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족 형태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됐다 이런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서 지금 등록 동거혼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꺼내놓은 건데요. 뉴스와이드가 나경원 의원 취재했습니다.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만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 동거혼 제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배리어를 낮춰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동거 후 혼인 신고를 하는 트렌드가 있는 점, 또 출산 연령이 매우 높아지는 점, 그리고 지금 비혼 출산 아동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각이 비혼 출산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퍼센테이지가 10년 전보다 10% 정도 증가한 점에 비추어서 자, 이런 설명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어떤 명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인데요. 정우성 씨 아들을 계속 혼외자라고 부르는 것이 거슬린다. 그러지 말자고 하고 싶다.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를 혼외자, 혼중자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편견을 조장한다.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송영훈 대변인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떤 의견이실까요? 송영훈 대변인. 일단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차별하는 듯한 언어가 우리 사회에서 널리 구사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김희경 전 차관이 지적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경청하고 되돌아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혼외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동안에 사용이 된 맥락은 아마 그걸 이제 언중이 차별적인 의도로 사용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혼인 중에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뭔가 그런 용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런 문제 제기가 나온 김에 예. 우리 사회에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혼인 외 출생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에 1,900명 예. 전체 그 출생자 수에서는 4.7%나 되니까요. 언어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이게 범죄시하는 낙인을 찍는 이러한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동안 있어 왔어요. 예. 이를테면 엄마, 아빠, 아기 이게 정상 가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와 유사하지 않으면 다 비정상 가족이다. 결손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차별적 요소나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이미 서구 사회는 이 비혼 자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거의 한 70%가 그렇게 태어나요. 예. 그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런 논쟁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사회도 조금 열린 채로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많이 열려진 토론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